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조기현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는데 계속해서 수액만 맞으면서 단식을 계속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의원님, 먼저 이 대표가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병상 단식, 병석에 누워서 단식은 계속한다. 수액, 그러니까 링거는 맞는데 음식물은 섭취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대목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선 첫째는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19일 어제 실려가실 때 보니까 엄청나게 뭐랄까 단식이 초인적인 체력 내지는 정신력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또 하나는 저렇게 오래 단식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뭔가 신체상의 큰 변화가 나타날 법도 한데 좀 특이한 경우다. 어찌됐건 뭐 연유는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여의도 성모병원이 아시는 대로 국회 근처에서는 가장 큰 병원인데 몸이 막 19일 동안 단식을 해서 몸이 아주 크게 문제가 있다면 큰 병원에서 많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치료를 하고 정량을 하는 게 나을 텐데 왜 거기서는 좀 있다가 또 저 멀리 떨어진 20km 떨어진 면목동에 있는 작은 병원까지 왜 찾아가는지, 결국 이걸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대목인데, 예를 들어서 뭐 몸 상태에 대해서 공개되는 것보다는 공개되지 않는 걸 원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친밀하고 뭐 마음이 통하는, 믿을 수 있는 그런 병원장이 있는 곳으로 간 것 아니냐, 온갖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딴 거보다 뭐 빨리 좀 단식을 중단하는 게 맞다, 이제 끝내겠다라고 해서 선언하는 게 낫지, 이렇게 병상 단식이라는 이름으로 단식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 말씀만 드릴게요. 네.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 내외에 계속된 단식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병상에서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정치가 실종된 현실이 이재명 대표를 계속적으로 극한 상황으로 몰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역사상 이런 단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단식 기간이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여당이 이런 보이는 태도를 보면 어떻게 단식을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YS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단식을 할 때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한 지 3년밖에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전두환 대통령은 당 사무총장을 보내서 단식 중단을 요구하고 대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단식에서 다 그랬죠. 정부 여당 관계자든 아니면 대통령실의 뭐 정무 담당자든 보내서 중단하시라, 대화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단 한마디도 없고요. 오히려 조롱과 모욕적인 발언이 일관돼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 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단식 중단 말씀 메시지를 내고는 있는데,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 또 말씀하시는 게 방탄이라는 소기의 목적 달성하지 않았느냐, 중단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과연 이 단식의 목적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정치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단할 수 있는 명분 내지는 뭐 이런 아무것도 지금 만들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고요. 역사상 이런 단식이 없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향후에 우리 정치사에서 한 부끄러운 또 단면으로 하나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가 단식 강행 의지를 좀 강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 대표를 찾았습니다. 단식 만료를 포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그리고 이 방문을 기점으로 단식 출구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출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늘 9.19 남북 공동선언, 평양 공동선언 5주년 행사니까 이게 5시에 아마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열린다고 하는데 3시 반에 가셨다니까, 면목동으로.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아마 한 3, 40분 그래 하면은 4시나 아마 4시 좀 넘어서까지는 계실 텐데,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금 화면이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단식을 해보셨잖아요. 세월호 때 그 가족과 함께 했던 단식 경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딴 거보다 이재명 대표를 설득해야 되는 거죠.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이제 좀
단식을 그만둬라라고 종용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못 이긴 척하면서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게 참 의미가 큰 거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올라와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대표의 손을 잡고 마음 알겠다 그러고 꼭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정이나 이런 게 모든 걸 말해줄 텐데 내일 아침에 뭐 방송이나 오늘 저녁 방송이나 내일 아침에 조간신문에 사진으로 모든 게 설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이재명 대표도 못 이긴 척하면서 지금 단식을 그만두셔야 돼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단식 중단 설득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단식이 중단될 수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저도 뭐 의원님 말씀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간곡히 설득을 하시고 중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그 병원으로 후송되는 장면을 보면 상황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요. 일단 위기를 넘기긴 했지만 이미 20일을 경과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도 지금 이상하지 않을 만큼 힘든 상황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중단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께서는 계속적인 단식의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보이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설득을 하셔도 과연 받아들이실지 좀 그런 때문에 걱정이긴 한데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정부 여당에서 다단마디 진정으로 걱정하고 대화를 통해서 지금의 어떤 국정을 풀기 위해서 또 뭐 이런 노력을 한다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런 것들이 같이 결부돼서 이재명 대표가 중단하실 수 있을지언정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 설득을 하셔도 중단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더 걱정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들어가는 모습도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잠시 후에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간의 만남이 끝나고 나면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가 좀 전해질 테니까 그때 그 내용이 전해지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 어떤 메시지가 나오든지 간에 이것이 민주당 당 안팎에 어떤 메시지가 될 것이냐 또 아마도 모레로 예정되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 간의 만남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여기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체포 동의안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을 하실 리는 없겠죠. 네. 다만 지금 정치 상황에 대한 인식은 두 분께서 뭐 다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부 여당에서 또 한동훈 법무장관도 개인 비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아니었다면 지금 야당의 대표가 아니었다면 이 수사를 이렇게까지 끌고 왔겠느냐. 이건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라는 인식이 뭐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하실 거로 보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부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2022년 10월에 법에도 없는 감사 중간 결과 뭐 수사 요청이라는 형식을 빌어 발표하고 20명을 수사 의뢰해서 지금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된 분도 있고요. 바로 며칠 전에는 통계 조작이라고 아직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감사원이 규정을 하고 실제 통계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낙인을 찍고 또 수사 의뢰를 합니다. 전 정부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그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검찰의 수사가 과잉됐다, 과도하다 정도를 넘어서서 현 민주당 또 전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이고 탄압이기 때문에 두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같이 좀 뜻을 모으는 정도에서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을 중단하시고 빨리 이제 회복을 하셔서 같이 정부 여당의 좀 횡포에 맞서서 국정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자 이런 말씀을 나누시긴 할 텐데 체포 동의안 표결과 관련된 구체적 언급이나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논의하실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뭐 문통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안 하겠죠. 근데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뭐냐? 자, 이게 똘똘 뭉쳐야 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거고 발신하는 측에서도 그렇게 해석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특히나 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왔다 가서 이렇게 내 손을 꼭 잡아줬다는 게 의미가 뭐겠느냐. 다들 부결시키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건 아니겠냐라고 말하고 싶어 하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른바
비명계 가운데 적어도 친문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녀간 마당에 가결할 때, 투표할 때 찬성표를 던질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오늘 방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모레 표결 때 이렇게 되면 부결 쪽으로 민주당 분위기가 확 쏠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6월 달에 보시면은 지난번에 불체포 특권 포기에 서명했던 31명의 의원조차도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아무 소리를 못 하게 된다고. 딴 소리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어가는 마당에 대표가 저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누워 있는데 병원에 누워 계신데 그 이야기가 나오겠냐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완벽한 지금 뭐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 아까 때 이전에 윤재호 원내대표가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전체 분위기로는 뭐 당론 부결까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의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거는 부결로 가야 된다는 거다라는 거예요. 네, 부결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메시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당론으로 정할지 아니면 의원 개개인의 선택에 맡길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르면 표결이 모레로 다가왔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여기에는 관심이 쏠리는데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체포동의에 대한 가결이냐 부결이냐가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월 20일 국회에서 선언한 불체포 특권 포기냐 아니냐와 바로 등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023년 6월 20일이니까요. 단식 시작하는 데까지 2달여가 경과됐고요. 그 사이에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쌍방울 관련된 수사도 그렇고 백현동 수사도 그렇고요. 2년이 다 넘었습니다. 이 2달 동안에 소환을 하고 영장을 청구하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비회 기간 동안에 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뭐 수사 일정은 우리의 일정대로 간다고 얘기할 뿐 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불체포 특권 따라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는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존중 내지 일정 조율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놓고 와서 이제 결국 정기국회에 체포영장이 들어오게 그것도 이재명 대표께서 거의 그 의식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긴급 후송되는 그날 2시간 후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런 절차가 과연 사법적인 어떤 정상적 절차냐? 과연 이재명 대표가 6월에 공언한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이 이번에 가결이냐 부결이냐에서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 되냐? 민주당 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여론도 지금 상당해졌고요. 물론 단식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인 비리 문제가 아니라 당에 대한 어떤 이 정치적 보복 수사고 탄압이다라는 공감대는 광범위에 원래 있었습니다. 다만 이 가결이 되거나 부결이 될 경우에 방탄국회라는 이런 뭐 정치적 부담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고민들이 있었는데 적어도 지금 당내 여론의 상당수는 부결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대는 뭐 상당히 형성이 돼 있어서요. 이것을 당론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하루 이틀 상간에 본격적인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뭐 지금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던 의원들도 부결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결로 여론이 모아지지 않을까 봅니다. 예. 제가 보기엔 이 민주당이 고민을 잘 해야 되는데 이런 대목이 보십시오. 원래의 의미에서 보자면 이재명 대표가 가결시켜달라. 내 체포 동의안에 찬성해 달라고 하는 게 정상이죠. 내가 당당하게 나가서 판사 앞에서 내 무죄를 증명해 보이고 난 돌아가겠다는 게 맞는데 왜 안 되느냐. 첫째는 병원에 누워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안 나갈 거예요. 어찌됐건. 왜 그런데 이 문제가 왜 가결로 못하느냐 당당하게 뒷부분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에서 잘못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쉽게 하면 겁이 나는 거예요. 구속될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1차 그러니까 2월 달 때와는 혐의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뒷말 확실하면 그러니까 나 자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안 될 거라고 자신 있다면 가결시켜 달라고 당당하게 호소할 텐데 뒷부분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게 분명해진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부결된다. 부결되면 뭐 당연히 뭐 이제 영장이 안 넘어가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많은 공언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재명 의원 방탄 목적이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본인의 방탄 목적이었다는 점을 자인하게 되는 거고 민주당이 지금까지 수없이 이야기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것은 구두탄에 불과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자아당착이 돼서
적어도 다음에 수도권 선거 가까이는 강서구청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근데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예. 한 가지만 그 말씀을 드리면 구속영장을 아직 뭐 제가 상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구속될 우려의 문제가 이 지금의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사건의 내용을 백현동도 그렇고요, 쌍방울도 그렇고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요. 도망 우려는 당연히 없고요. 증거인멸 우려를 검찰이 신경 썼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압수수색 정도, 참고인에 대한 진술 조서, 공범에 대한 진술 조서의 내용을 보면 증거 차고 넘친다고 검찰이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볼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법리 자체로만 보면 기각 가능성이 꽤 높은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다만 이렇게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의 내용이 그러하다면 이렇게 무리한 영장 청구를 해왔는데 이것을 가결로 해서 보내는 것이 맞느냐. 이것이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런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야당의 태도로 맞느냐에 대한 고민과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변호사님처럼 말씀하시면 그 정도로 자신이 있으면 사실은 당당히 한 번 더 나가보라는 논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보기에는 오히려 흔히 하는 말로 사적생이라 할 때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 여기 하면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여기에서는 원리대로 원칙대로 대응하면 미래가 열릴 거다라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당에서는 계속적으로 적은 가능성이라도 발부될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결국은 또 돌고 돌아 방탄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게 또 이게 찬성 투표하는 게 우리 대표님 잡아가십시오가 아니잖아요. 우리 대표가 판사님 앞에 가서 실질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겠다는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자기를 던지는 게 살 길 아니겠냐는 대목에 대해서는 좀 의원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머리를 한 번 더 써줘야 된다니까. 예. 자, 21일 국회 본회의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도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민주당 주도로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끝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실제 실효성 문제도 있지만 뭐 장관이든 또 국무총리는 더합니다만 그 해임 결의안은 정치적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국정 운영의 총체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이런 사례를 보면 정부 여당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과거에 이제 이완구 총리 때 그랬습니다만 자진 사퇴 내지는 일부 개각에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각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고 정치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이 사태를 수습해 갑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 출범 1년 4개월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십시오. 용산 참사 있었고요. 또 최근에 오송도 있었고요. 최상병 수사 외압, 교육부 모의고사에 대한 입시 혼선 등등에서 각 부처에서 문제 안 된 부처가 없고요. 3대 개혁도 하나도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경제 민생 상황은 어떻습니까? 세수 결손 역사상 유례없는 상황이어서 내년 살림을 어떻게 할지 정부 대책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단 한 명의 국무위원 장관도 책임지지 않았고요. 최근에 상황을 보면 국무총리께서 오히려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 명을 받들어서 민주당을 1+1을 200이라고 하는 세력을 보고 맞서 싸우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부는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보다는 싸워서 민주당을 누르고 이러한 힘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생각 말고 국정 운영의 어떤 실패나 문제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이 책임을 총리가 져야 된다는 강한 요구를 민주당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시겠죠. 그러나 적어도 국민 상당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결과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묻는 그런 의미가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대정부 어떻게 보면 압박 또는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끌고 올리는 그런 건데 뭐 이게 장관도 해임 건의안 말 그대로 통과돼도
대통령이 안 받아줄 건 뻔한데 왜 하느냐. 제가 보기엔 이게 모레 본회의장이 순서도 중요해요. 이재명 의원 체포 동의안을 먼저 하느냐, 한덕수 해임 건의안을 먼저 하느냐. 이 문제도 적어도 민주당의 제가 원내 지도부를 하면 이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확인하거나 단속하는 데 효과적인 거예요. 만약에 한덕수 총리 먼저 한다. 그럼 뒤에 이게 좀 부결된다. 가결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분노 지수를 높인다든지 이런 걸까지 생각하는 그런 저는 포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뻔한 건데 저도 지지자층들은 좋아하겠지만 총리 해임 건의안이 그러니까 실제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의 거대 야당이 저렇게 쉽게 한다는 느낌은 또 줄 것 같다. 이상민 장관 또 이번에도 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내려다가 포기한 거 이런 것 일련의 흐름을 보면 그런 그 야의 뭐라 그럴까 행포라기보다는 다수의 폭주 이런 느낌은 줄 거라는 점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이송된 이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민주당이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고 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원들이 인간띠 잇기 시위를 했고 이와 더불어서 상임위, 정기국회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겠다. 꼭 필요한 일정은 아니고서 빼고서는 보이콧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하루 만에 이 보이콧 입장은 철회를 했습니다. 의원님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아무래도 허리 하는 말로 정기국회 뭐 야당 무대라고 하는데 이것이 너무 좀 적극적이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몇 명의 당내에서 강경한 분들이 상임위 보이콧하면 이것을 적절하게 원내 지도가 제어를 해야 돼요.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분이 빠진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했다가 아니겠다 손해 많이 볼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 것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네, 조경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적어도 어제 하루는 비상적인 상황이었죠. 이재명 대표의 상황이 극도로 악화돼서 병원에 후송되셨고요. 2시간 후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훈 장관의 이 브리핑 내용을 보면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모욕하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 표현하는 언어와 내용을 보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법 체계의 질서를 위해서 수사에 대한 어떤 원칙적인 입장을 충분히 낼 수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다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자극하고 이것이 그 단식 자체를 폄하하고 이게 국무위원으로 태도로서 적절하지 않았죠. 민주당으로서는 단순하게 영장이 청구됐다나 어떤 그 사정만이 아니라 지금 정부 여당 또 한동훈 장관이 보인 태도를 볼 때 하루라도 이 국회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이었고요. 이게 보이콧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어제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하루 정도 일부 상임위 운영에 파행이 된 것이고요. 당연히 정상적으로 돌아와야죠. 국회에서 따질 것은 따지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예. 자, 국회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여당은 현재 사법부의 편향성을 부각을 하고 있고 야당은 이 후보자 윤 대통령의 친분 그리고 재산 신고 누락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청문회에서 좀 주목되는 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균용 후보자의 보수 성향이야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인데 그렇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대법원 체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책임자는 부분을 중점으로 파고들 겁니다. 근데 우선 전제해야 될 것은 이것은 정치의 사법화 때문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미국은 원래부터 대법관 한 명 임명할 때 민주당과 공화당이 격돌하고 청문회가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사실이에요. 우리도 서서히 그런 시대로 진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관 한 명이 대법원의 판결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정치권 모든 영향이 크다는 게 증명되기 때문에 관심이 모아진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래서 이 격돌은 불가피해요.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그걸 전제로 하고 본다면 오히려 대통령과 친분이 있니 이런 문제는 지엽적인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분의 대법원장이 되면 뭘 하겠다는 거냐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물어주고 그게 국민적인 공분을 얻거나 공감을 얻는 형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 김명수 대법원장 6년 체제가 굉장히 무엇보다도 사법의 정치화라는 데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두드리게 만들어요. 사법 정치화 됐단 말이에요. 지금 최강욱 의원 재판이 어제 끝났습니다만 4년 가까이 끌어서 완전히
배지 다 끝날 때쯤 이렇게 판결을 내려준다든지 어떤 판결을 보면 아직도 선거법 울산시장 선거 사건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 것 이런 몇 가지 건을 보더라도 또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라는 이름으로 법원에 완전히 포퓰리즘 요소를 가미한 점 이런 점 그리고 개인적인 뭐 문제 예를 들어서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뭐 거짓말 논쟁 녹음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대법원이 저 하늘 위에 구름 위에 있다가 갑자기 땅 밑으로 꺼진 듯한 대법원 체제가 이런 느낌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롭게 되는 이균용 씨는 뭘 하자는 거냐? 뭐 이런 의문, 좀 질문에 대해서 의원들이 파고들었으면 좋겠다고 봐요. 그 다음 문제는 저는 좀 부차적인 걸로 봅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뭐 김명수 대법원 체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대안을 묻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쨌든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최고의 신뢰, 사법에 대한 신뢰가 담보돼야 됩니다. 지명 이후에 지금 5가지 의혹 문제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그에 대해서 하나도 제대로 소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의혹 제기가 됐을 때 하는 소명마다 바로 하루 뒤 또 바로 직후에 거짓 해명이라는 게 드러날 방식으로 지금 소명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균용 대법원장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담보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아마 내일까지 청문회에서 그런 부분이 더 부각될 것으로 보여서 당초 제기된 의혹만으로 가지고 적격 여부를 사전에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언론 또 야당이 일부 규정한 것처럼 사법부 수상으로 자질이 의심된다. 그리고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그러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는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대법원장은 국회가 동의해야지만 임명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워낙 이재명 대표 단식도 그렇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이균용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과연 찬성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야당의 태도로 봐서는 잘 짐작은 안 됩니다만 이게 적어도 부동산 안에 투기 의혹,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 이 정도가 결정적인 결격 사유다. 대법원장이 절대 안 돼야 되는 이유라고 판단되느냐 아니냐 이 문제일 텐데 글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도 전략적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게 자 그러면 이균용을 낙마시켰다 칩시다. 이균용 후보자를. 그러면은 대법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12명의 대법관으로만 진행하는 게 체제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럼 후임 대법관은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또 다른 B라는 후보를 냈는데 이분은 성향이 좀 더 보수 성향이 강하다면 그 이분도 또 낙마시킬 겁니까? 이런 판단을 좀 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항용 이런 경우에는 그냥 좀 부족하지만 마음에는 차지 않지만 대통령이 처음에 대법원장 후보자를 임명했다면 그냥 어느 정도 해서 표 차이를 좀 늘리는 건 몰라도 임명에 동의해 주는 게 저는 도리가 아닌가 싶어요. 또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고 어떻게 해서 어떤 선택을 민주당 지도부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조경 변호사님.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소명하는 것을 보면서 부적격한 인사가 아니냐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겠다는 입장이었고 크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결과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 의외인 것은 여당의 태도인데요. 과거 같으면 굉장히 뭐 청문회에서뿐만 아니라 국회 그 청문회장 내외에서 이 대법원장 후보를 보호하고 반드시 임명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치 행위들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형식적으로 지금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간에서는 버리는 카드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부 여당의 태도가 미온적인 것이 당초 인사 검증 과정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있는 인사임을 알고도 임명한 대통령에 대해서 거슬러 수 없으니까 이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도 인사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